자, 그냥 열심히 하려고 결심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좌고우면하면서 자기가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300%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능력 부족도 극복해야 되죠. 그런데 역시 요령 부족, 또 무작정 노력하는 잘못된 습관, 이런 것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혁신형 인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의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를 잘 못 내.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 이거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요.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혁신하지 않고 능력이 몸에 착 붙어 있지 않으면 일 처리 능력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럼 성과가 안 납니다.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요령도 좋아야 돼요. 실력이 있다고 요령이 없으면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네?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적절한 사례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작정 노력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일을 항상 할 때는 거리를 두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죠. 거리를 두고 보면서 이 일을 할 때 핵심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 여기야 하는 것을 먼저 떨어져서 그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확 달려들어서 일을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일의 처리 능력은요, 지속 훈련을 통해서 높여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의 기본은 능력을 키워가는 거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요령, 거리두기와 핵심 파악하는 것, 이거는 일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기본은 능력을 키우는데 쭉 지속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자기 능력에서도 200%, 300%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을 요령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일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사실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일한 무기를 잘 쓰시면 300%로 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제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조금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일한 무기는 능력 키우기가 유일한 무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300%로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자, 능력을 키운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부가 필수입니다. 내가 그걸 잘 몰라.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 일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내용 또는 조금 필요한 좀 어드밴스된 내용, 이것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공부가 당연히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일과 관련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 수 있을까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몸에 익히는 작업까지 해줘야 돼요. 제가 공부의 원뜻은 우리 쿵푸 파이팅 할 때 쿵푸하고 같은 단어라고 얘기했죠. 쿵푸라는 거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장인 같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몸에 착 붙어야 됩니다. 부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선생님, 아버지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몸에 완전히 익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자기 상태를 만드는 걸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무기가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공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옳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제가 혁신을 해가는 것이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우리가 혁신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산을 넘어야 자유가 주어지니까. 혁신의 핵심은 시간 줄이기입니다. 이거 제가 피터 드러커 얘기하면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 줄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그것을 행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과 실제로 반복 실행해서 몸에 착 붙은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혁신형 인간만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300%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일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라는 얘기 모두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성이라는 것이 진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의 가치를
가치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 월급 받은 만큼만 해야지. 그래서는 진정성이 있을 수 없죠. 그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일 수 있어요. 거리를 두고 쿨하게 회사 일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것은 그 일의 가치와 나의 가치관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일의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이 물건을 잘 만들면 이 물건을 쓰시는 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거야. 이타성이죠. 이타성을 실천하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 걸 진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진정성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진심으로 최선을 자기가 발휘하게 되겠죠. 우리가 능력 있는 자, 혁신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300%로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행복하기도 해요. 일을 하면서 막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막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현재는 잘못해도 조금씩 혁신해가면서 실력이 붙으면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성과와 자기 성장에 대한 기쁨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태도로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능력은 사실은 내 주변에서 다 내가 능력자라고 인정을 해. 그런데 성과는 항상 두드러지지 않아.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문제 해결법을 저한테 물어오셨는데요. 저는 비교 열등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노력만 하게 되거든요. 그 노력의 결과로 문제 해결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비교 열등의식은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피해요. 저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정말 의식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비교 열등 의식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에 대한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긴장을 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몸에 힘을 뺀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운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몸에 힘을 뺐을 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긴장을 하면은 비효율 상태에서 자신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기도 힘들고요. 또 하나, 잠재성 최대화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성은 빵빵한데도 자기가 자꾸 자신의 실력을 못 믿어버리고 이러면 잠재성을 최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사례 자료를 조금 많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사례 자료를 보시다 보면요, 패턴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이런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일 수 있겠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는 걸 꼭 일하기 전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분 5분 이야기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 결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시의 내용.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지시가 오잖아요. 지시의 내용, 그리고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송곳처럼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효과적인 답을 못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시의 내용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먼저 아웃풋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거. 지시 내용이 이거야. 얘를 확장시키면은 그 지시 내용에 조응하는 아웃풋 이미지를 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매장 분석 보고서를 내라 그래. 그러면 아웃풋 이미지는 목차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목차의 지시자가 원하는 것이 SNS 마케팅 부분이야. 그러면 목차에다가 SNS 마케팅 부분을 가운데 큰 사이즈로 퍽 집어넣는 그런 아웃풋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역시 힘주기와 힘빼기 이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는 힘을 꽉 줘서 방점을 찍어가지고서는 내용을 빵빵하게 넣고, 그중에 더 핵심이 되는 거는 볼드 채려가지고 표시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내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도 그 보고서를 요구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힘을 딱 준 이 부분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조금 변형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힘을 빼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온 힘을 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빛날까요? 아니에요. 그거 빛나지 않습니다. 또 길이도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부분은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 나머지는 길이도 짧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요구하는 자의 마음에 딱 맞는 결과를 만들려고 실제로 힘주기와 힘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300%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꼭 회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 교육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가정사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한답니다. 아이고 너무 피곤해요. 아니에요. 얘가 습관처럼 몸에 붙어 있으면 항상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화해서 그리고 방점을 찍어야 될 곳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거기에다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 군데 적용 가능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들 메모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꼭 집어서 실행하는데 한번 써먹어 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